어느 상황이든 마찬가지로 조금 기획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인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차이가 그냥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기획안을 개인 취미로 내신 분도 있고 사업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신 분도 계신데, 유튜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겪어서 뭐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미 노출이 되고 있는 채널들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채널이 아니라 진짜 길게는 몇 달, 정말 더 길게는 몇 년 동안 운영해 온 채널들이 여러분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대학교 강의에 가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유튜브 채널이 성장을 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 갖춰지면 좋은 거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꾸준히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유튜버의 끼의 영역이에요, 끼. 왜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뭐 노래 잘하는 친구들보다 끼가 있는 연예인들이 흥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그 끼, 그다음에는 콘텐츠 기획, 그다음에 이 끼와 콘텐츠 기획을 갖고 있는다고 했을 때 이거를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아우러졌을 때만 저는 유튜버가 조금 꾸준히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첫 시간부터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어부 그 PD님을 만나 뵀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 유튜브만을 위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기보다 유튜브는 방송 콘텐츠로 하면서 추후에 구독자가 모이면은 그때 가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업적인 거, 여러분들 취미적인 걸로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초반에 왜 좀 더 미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수익화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 들일 수 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오늘의 강의는 좀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으실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채널도 없고 무슨 수익하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좀 유튜브의 방향성, 유튜브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저는 채널을 성장하는 데 훨씬 더 큰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익화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저세상 남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채널에 여러분들 방향성에 좀 적용을 해 보시면서 수업을 들어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아셨죠? 혹시 대표님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지금? 뭐 기존에 뭐 진행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좀 막막한 점이라던가 촬영 장비를 사야 되면 어떤 걸 사야 되는 건지 요런 거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주말에 또 압박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번 주는 조용히 넘어가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워낙에 바쁘셔 가지고 대표님들이 원래 4주 차에 제가 영상 제작을 하나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거는 가능하신 분들만 제작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들 계신 거 맞죠? 여러분들 계시죠? 조명. 조명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조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조명이 저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은 좀 큰 조명도 있고 저 반대쪽에 조그만 조명도 있잖아요. 저런 조명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제일 만만한 거는 기본 조명은 룩스패드라고 하는 조명이 있습니다. 룩스패드. 룩스패드 43이라고 하는 조명이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써먹기에는 제일 괜찮은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크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수업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이크에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실내에서 사용하는 마이크, 그 다음에 뭐 실외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들이 있는데, 강성봉 대표님이 어떠한 컨텐츠를 찍느냐에 따라서 그 마이크의 장비가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저처럼 실내에서 이제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최근에 조금 안 쓰고 있기는 해요. 너무 좀 오바스러워 보여가지고 요거는 지금 좀 안 쓰고 있고, 저는 웹캠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마이크들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 꼽는 게 어떤 잭인가요? 실내에서 제가 강성봉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 마이크는 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방 가면은 있는 유선 마이크 잭이죠. 근데 이런 거를 활용을 하려면은 또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해요. 이런 거를 연결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관련된 USB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USB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검색하면 되냐면요. 콘덴서 마이크 USB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바로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폰으로 촬영할 때는 셀카 모드로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효정 대표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셀카 모드로 촬영하는 거를 훨씬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받을 때 이게 핸드폰이면은 이렇게 전화를 받죠. 이쪽으로는 수음이 잘 됩니다. 근데 주변에 소음까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잘 녹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셀카 모드로는 내 소리가 녹음이 잘 되는데 반대쪽으로는 내 소리가 녹음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셀카 모드로 촬영하는 거를 정말 강추드리는 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음. 시선 처리가 그죠. 근데 카메라랑 친해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 진짜 그래요. 막 전문 MC들도 그렇고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카메라에 그렇게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카메라에 어색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네, 저도 카메라랑 어색해요. 그래서 그 제가 만든 지금 플랫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안 나오고 제가 판다탈 쓰고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안 친해서 그래요. 아셨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적은 전자책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전자책을 지금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자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 공유된 거 보이시죠? 제가 전자책을 마련했는데 이제 매번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려가지고 여기 PDF에 들어가면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PDF 신청을 해주시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백문백답 책을 뭐 드리겠습니다. 뭐 2만 원이라면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함에 있어서 좀 질문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요 책에 제가 웬만하면 다 적어놨거든요. 마이크라든지 뭐 카메라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적어놨으니까 대표님들 중에 책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구매하시고 그 무통장 입금으로 해주세요. 무통장 카드로 괜히 입금하지 마시고 여기 구매하기로 하신 다음에 무통장 입금으로 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그냥 무료 승인해 드릴 테니까 네, 요거 그냥 한 번씩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시간이 정말 남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후기 한 마디씩만 써주시면은 저는 그걸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화 관련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 백문백답 책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웬만한 것들이 다 녹여 있을 거예요. 제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전자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는 고민거리, 기획에 대한 고민거리, 뭐 장비에 대한 고민거리 웬만하면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직원분들하고 돌려보셔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이게 막 공유하고 배포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뭐 사업적으로 유튜브 하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다 보니까 직원분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전해드려도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승인해드려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10분 동안 웬만큼 들어오신 대표님들은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오늘 수업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혹시나 오늘 처음
들어온 대표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짤막하게 복습 요만큼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죠? 기획, 촬영, 편집 이 세 가지가 아우러졌을 때 하나의 영상이 된다라고 제가 대표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기획이라고 하는 파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그래요. 이 기획 없이 유튜브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은 1000명이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은 999명이 기획 없이 유튜브를 해요. 지금. 그냥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영상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999명 중에 997명 정도가 유튜브 채널을 포기해요. 왜? 조회수가 안 나오고 반응도 없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냥 애매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강의를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께 대표님들께 이러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표님들은 그 한 명이 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 채널A 그 도시어부 PD님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결국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한 줄로 소개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은 진짜 유튜브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내 채널에 한 줄을 내가 어떻게 만드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이론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와 이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구독자가 무엇을 좋아할지에 관련해 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은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구독자가 무엇을 좋아할지가 사실 포인트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저라면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약간 뒷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돈이 목적이고 채널 성장이 목적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다가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대표님들께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죠, 제가? 대표님들이 유튜브를 할 때 마찬가지로 이러한 김밥 천국 같은 유튜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말했던 그 허브 컨텐츠, 이 채널이 무슨 채널인지를 알려주는 그 메인 컨텐츠가 하나로 처음에는 약간 좀 통일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하고 이러한 형태로 유튜브를 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먹방하고 뷰티하고 브이로그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유튜브를 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채널이 성장하고 그때 하나하나 껴맞추는 게 맞다라고 대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채널이 지금은 성장을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세대 유튜버들은 그냥 하나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카테고리를 그냥 먹어도 사람들이 봐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카테고리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방송연예과를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학생들한테 기획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노래 커버, 댄스 커버 이러한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채널이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기획안이. 근데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진짜 제 수강생이 100명 정도 되는데 100명 중에 거의 95명이 기획안이 다 똑같아요. 진짜로. 노래랑 댄스 커버랑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뭐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커버합니다.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댄스를 커버합니다. 진짜 100에 95명이 똑같은 기획안을 낸다고. 이러면은 뭐 채널이 답이 있겠습니까? 그 경쟁 사회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한 가지 특색을 가져가는 게 채널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누가 있었냐면요. K-팝 댄스를 커버하는데 어떤 친구가 무용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K-팝 댄스를 무용이랑 접목시켜서 저만의 특별한 K-팝 댄스를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된다 이거예요. 왜? 차별점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러한 쭈꾸미 같은 컨텐츠로 하나로 메인으로 파고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나만의 특색 있는 쭈꾸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러분들 채널이 성장하는 뭐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튜버가요 100만 대도요 지나가다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옛날에는 막 대도서관도 100만 되기 전에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대도서관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만 유튜버라고 해도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 카테고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100만이 그냥 엄청난 연예인급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만큼 카테고리화가 많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카테고리화가 진행이 됐음에도 예전에 비해서 구독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제가 맨날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인데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가 차이가 늘어난 시장이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잠깐 음소거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레드오션이어가지고 시작을 안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네 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냐? 오케이, 알았다 이거예요. 유튜브로 채널이 성장했다 이거예요.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조회수 수익을 생각을 해요. 조회수 수익. 그쵸? 조회수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에 관련해 가지고 대표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 누적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채널을 통해서 조회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와, 구독자 1000명이랑 누적시간 4000시간 지나서 조회수 수익 벌면은 나 이제 부자 되겠네? 근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게 왜냐면은 조회수 1당의 조회수 비용이 간단히 생각하면은 1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회수가 10만이 나오면은 간단히 말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잠시만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조회수 수익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영상 하나의 조회수가 10만이 나온다고 쳐요. 근데 주당 하나씩 영상을 만약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4개 만들죠. 그럼 토탈 조회수가 40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얼마 벌 수 있냐? 40만 조회수가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수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회수 수익만으로 뭔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들인다 하면은 영상을 굉장히 자주 올리고 많이 올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영상 길이가 길수록 조회수 수익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8분 이상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중간 광고라는 걸 넣을 수 있거든요. 이 중간 광고를 한 개 넣으면은 조회수 수익이 2배, 중간 광고를 2개 넣으면은 조회수 수익이 3배. 이런 식으로 조회수 수익이 계속 중간 광고를 넣으면은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중간 광고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구독자들이 짜증을 내겠죠. 아니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넣어요?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조회수 수익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형태로 영상을 올리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채널을. 이스타 채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기억 나시나요? 해외 축구 채널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이 이스타 채널은 해외 축구 소식에 관련돼 가지고 올려주는 채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상을 몇 개씩 올리냐? 하루에 10분 전, 2시간 전, 4시간 전, 20, 22, 1일 하루에 기본 4개에서 5개씩 올리거든요. 그죠? 근데 영상 길이를 보게 되면은 18분, 13분, 13분, 20분, 20분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상 길이가 길기 때문에 조회수 수익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중간 광고를 못해도 몇 개씩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12만 영상 조회수 요 하나만으로 이 채널은 모르긴 몰라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영상이 하루에 몇 개? 하루에 5개. 그러면은 하루에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수익을 이 채널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조회수 수익으로. 이건 그냥 제 대략 짐작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채널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회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자주 올릴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자주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 역량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회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쉬운 컨텐츠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회수 수익으로 제가 최대로 꽁병지하면서 벌어들었던 비용이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조회수 수익을 벌었던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중간 광고도 굉장히 많이 넣었고
영상도 1일 1영상 8분짜리 영상을 매일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 중에는 어떤 분이 있냐면요. 이건 그냥 들으세요. 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 프로덕션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치 유튜브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민감한 이슈에 관련해 가지고 야당 채널을 하나 만들고요. 여당 채널을 하나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콘텐츠를 채널을 한 5개, 6개 파놓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제인데 사진만 바꿔치기 해가면서 전자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토탈 한 10개 정도 채널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회수 수익을 그냥 엄청 가져갑니다. 진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중간 광고가 나와도 웬만하면 끝까지 보고요. 영상 말미에 중간 광고를 엄청 많이 넣어놔요. 그래서 조회수 수익으로 꽤나 큰 돈을 벌고 계신 분들도 왕왕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 중에 취미로 유튜브로 뭔가 부업해봐야지, 뭔가 그냥 짜투리 돈 벌어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회수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약간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회수 수익으로 얻는다라는 거는 웬만하면은 하루에 하나 정도의 컨텐츠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웬만해서는 조회수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대표님들은 어떠한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하면 좋은가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대표님들 33분 정도가 들어와 계신데 계시죠? 제가 자꾸 확인하게 되네요, 대표님들. 이제 퇴근하고 피곤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월말이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제 막 약간 지친 시기라는 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대표님들 유튜브 하셔야죠. 아까 잠깐 여담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이번 기회에 유튜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간단히라도 영상 촬영하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제가 영상 기획 피드백이랑 그런 촬영 피드백, 그다음에 구조 이런 거 다 구도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를 좀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고 저희가 지금 다 개인톡 만든 거잖아요. 대표님들이 개인톡 해도 저 전혀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저한테 질문 같은 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뭔가 목돈을 만지고 그리고 또 다른 시선으로 대표님들이 어떠한 유튜버한테 물건을 맡기고 광고를 맡긴다고 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맡기면 좋은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개의 측면으로 대표님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버의 시선으로 오늘 강의를 듣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대표님들의 물건을 협찬해주는 광고주라고 생각하는 시선의 하나라고 해서 대표님이 이런 컨텐츠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찍으면요. 목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요걸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돈은 어떠한 형태냐? PPL이라고 하는 광고 형태가 있고요.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는 형태의 광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PPL은 뭐냐? 오늘 어차피 저희는 광고 강의가 다시 오늘 어차피 저희는 강의를 하기로 했죠. 그죠? 저는 어차피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 물을 계속 마실 거예요. 와, 이 물 진짜 맛이 끝내주네요. 대박입니다, 대표님들.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사드셔보세요. 이러고 말았어요. 이거는 PPL. 내가 어차피 찍을 컨텐츠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거를 PPL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브랜디드 컨텐츠는 뭐냐? 제가 대표님들한테 요 컨텐츠 때문에 컨텐츠를 찍으면은 그게 브랜디드 컨텐츠예요. 대표님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대표님들 오늘은 제가 이 물에 관련돼서 컨텐츠를 찍겠습니다. 자,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컨텐츠를 찍으면 이거는 브랜디드 컨텐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차이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유튜버가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100만 유튜버 친구였는데 분명 브랜디드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비용을 PPL 비용만 받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이 PPL 비용하고 브랜디드하고 비용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 꽁병지에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PPL 비용이 보통 200에서 한 500만 원 선으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브랜디드 컨텐츠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으로 비용을 받았었습니다.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알고 운영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대표님들이 광고주의 입장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채널이 성장했는데 약간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유튜버를 꼬드겨서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를 찍으면서 PPL이라고 하면서 PPL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도 약간 좀 안 너무 나빴나? 뭐, 어떤 뭐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왕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 중에 약간 이러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유튜버들이 많아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찍는데 PPL 비용으로 받는 친구들이 왕왕 있어요. 대표님들은 그러한 유튜버를 꼬시면은 제일 좋긴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꽁병지는 PPL을 어떤 식으로 시작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러한 PPL 광고를 받고 싶으시면요. 뭐나 마찬가지겠지만 포트폴리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저희 꽁병지 채널도 처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공짜로 광고를 초반에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어떤 식으로 찍었냐? 꽁병지 TV는 이렇게 축구 중계를 많이 하는 채널이었는데 저희가 전반전하고 후반전 사이에 요 쉬는 시간에 제품에 관련돼 가지고 홍보원의 PPL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약간 요거를 기획해서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대표님을 직접 모셔왔어요. 대표님을 직접 모셔와서 대표님이 1분 동안 자기 회사, 자기 제품을 PR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PR하고 홍보하고 그 대표님은 나중에 그 영상을 떼다가 본인이 2차적으로 다시 활용도 하기도 하고 또 요거의 에피소드는 뭐였냐면은 이게 침대가 특성이 뭐였냐면은 방수 침대였어요. 방수 침대.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찍을 때 일부러 좀 뭐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물을 쏟는데 그 물이 흡수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채팅창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와, 흡수가 안 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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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러면서 실제로 콘텐츠에서 실제로 침대가 몇 개가 팔려 나갔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회수, 댓글, 판매량 이런 거를 수치화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서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제안서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뿌리게 되고 거기서 광고를 따다가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그렇게 무료로 PPL을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PPL을 어떤 거를 시작했냐? 처음에 유료로 PPL을 찍은 게 요 물회였어요. 물회. 청초수 물회라고 하는 물회집에서 저희가 PPL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 요 물회 모자를 쓰고요. 중간 타임 그리고 후반 타임 사이에 저희가 물회를 받아다가 물회를 먹으면서 축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무슨 축구 보는데 물회냐? 저기 물회 어디야?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기가 속초에 있는 물회집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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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반응을 쭉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이거 PPL이 대박이 났던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하고 독일하고 경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월드컵 때. 근데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이 축구 순위 1순위인 독일을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약간 엄청난 이슈가 되고 그게 이 사진이 캡처가 돼서 네이버의 기사로 엄청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표님이 그 당시에 저희한테 PPL 비용으로 한 200만 원을 줬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네이버에 그냥 기사가 도배가 된 거예요. 정말 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좀 유명 유튜버다라고 해가지고 PPL을 주는 것보다 뭔가 이슈가 물린 유튜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언론화가 했을 때 좀 뭔가 임팩트가 있는 유튜버한테 제품을 줘서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르겠어요. 여기 대표님들 중에 지금 에이전시를 하는 대표님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에이전시를 통해서 섭외를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제일 베스트는 대표님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내 채널하고 어울리는 유튜버를 뽑아서 그 친구들한테 직접 컨택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광고 찍었는데 효율 하나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아셨죠? PPL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꽁병지는 PPL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갔냐? 이런 식으로 뒤에 X배너라는 거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광고판을 만들어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채널에 연관되어 있어서.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많았어요. 이게 실제로 매출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 예스병원은 운동할 때 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용으로 척추, 허리 막 이런 데 관련된 병원이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실시간 스포츠 베팅 업체예요. 이런 뭐 나쁜 기업이 아니라 진짜 국가에서 승인한 스포츠 베팅 업체고 그 옆에는 이제 완전 신생 스포츠 의류 브랜드였거든요. 꽁병지에서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가고 실제로 매출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병지 선수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김병지 선수는 그냥 광고를 받고 땡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뭔가 증명해내는 거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를 꼭 광고주한테 보내주는 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표님들이 광고주의 입장으로서 광고를 맡기는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은 유튜버들이 일반인이어서 갑자기 성장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확실히 유튜버 중에 이러한 광고 잘 찍는 친구,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협업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친구들은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구독자의 눈치를 훨씬 많이 보는 상황이어가지고 광고가 뭐 잘 되고 물건이 잘 팔리고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이런 것보다 구독자들의 심기를 안 건드리고 구독자가 재밌어하는 컨텐츠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 윈윈할 수 있는 유튜버들을 꼭 만나서 운영을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MCN 회사라고 하죠. 이런 유튜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들 보게 되면은 광고를 찍는 친구들이 보통 광고를 다 가져갑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실적을 내주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냥 너한테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실적을 내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찾아내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꽁병지는 어디까지 갔냐? PPL 비용으로 저희가 두바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현물 협찬을 다 받아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저희가 PPL 비용을 받았었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소화했냐? 여기 보면 티셔츠의 가운데에도 이름이 박혀 있고 여기도 박혀 있고 그리고 영상 내부에 로고가 계속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저희의 정점을 찍었던 컨텐츠인데 이 영상이 유튜브 전체 인기 영상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언급을 했냐? 그 당시에 사병이 스코어 888이었는데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항상 은하철도는 999, 스코어는 888 이런 식으로 언급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적어도 꽁병지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브랜드가 인지가 명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찾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 기획을 한다라고 해도 이번에 유튜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갈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PPL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채널이 명확한 컨셉이 있으면 좋아요. 스포츠냐? 아니다. 나는 뭐 와인이냐? 오케이. 그럼 나는 뭐 IT 리뷰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컨텐츠가 명확해야만 외부에서 여러분들한테 PPL을 넣어줄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PPL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채널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꽁병지 같은 경우는 옷도 있었고요. 뒤에 X배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광고주가 여러분들 채널에 만약에 PPL을 하려고 했을 때 어디에 껴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출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얻어가는 수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X배너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화면에 저희가 광고비로 받았던 게 한 600, 700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꽁병지는 나중에 컨텐츠를 하나도 안 찍어도 광고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으면서 컨텐츠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표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꽁병지니까 김병지 선수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뒤에서 하나 기획안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수강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던 게 있거든요. 구독자가 3,000명인데 어떻게 제가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PPL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대표님들? 근데 대표님들이 유튜버를 통해서 특히 광고주의 입장으로서 뭔가 물건을 맡기고 광고의 효과를 내려면요. 그냥 업체에다 띡 하고 맡기는 것보다 대표님들이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에이전시한테 우리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진심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면 돈 날리기 십상이에요. 우리 돈 막 쓰면 안 되잖아요. 뭐 광고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특히 유튜버 같은 경우는. 아셨죠?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쉬는 시간을 약간 쪼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한 지 벌써 35분 됐거든요. 엄청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35분 됐는데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만 쉬고 그 다음에 브랜디드 컨텐츠는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떠한 성과를 냈고 대표님들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이런 브랜디드 광고 컨텐츠를 맡길 때 어떠한 형태로 맡기면 좋은지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5분인데 10분 정도 쉬고 45분에 또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 대표님들은 지금 질문 쭉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게요. 아셨죠? 45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잠깐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익화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할 때 대표님들께 뒤에 기획안은 제가 공유를 원하시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획안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대표님들께 실질적으로 이제 채널을 운영한다라고 하셨을 때 대표님들이 어떻게 채널을 만들고 어떻게 썸네일을 만들고 어떻게 채널 아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참석 못한 대표님들한테는 한번 나중에 그냥 특강식으로 그냥 한 번 정도 진행을, 기획 강의만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때 또 기획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3주에서 4주 수업을 들었는데 이 기회에 꼭 유튜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것들이 쭉쭉쭉쭉 많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한번 쭉쭉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다, 제가 너무 빨리 시작했나? 대표님들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나요? 이거 그냥 갑자기 그냥 좀 궁금한 건데, 대표님들이 유튜브를 지금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주저되는 게 뭐예요? 난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못하겠다.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브랜드 이미지, 시간 할애, 브랜드 이미지, 노잼이라 욕먹을 것 같아서요. 음, 그럴 수는 있죠. 얼굴 노출. 어, 꾸준히 할 자신이 조금 부족해요. 우선 하나씩 잠깐 말씀드리면 얼굴 노출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얼굴 노출 없이 성장하는 채널도 워낙 많아서 그냥 목 부분만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진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고, 편집적인 부분도 만약에 보람 대표님이 편집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시는 거면은 간단한 컷 편집 정도로만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채널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필랩 천수산 대표님처럼 브랜드 이미지에 관련해 가지고도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브랜드 이미지, 근데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더 좋게 가져가는 채널들도 은근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걱정이 돼요. 애초에 법적에 문제가 있을 걸로 회사 채널을 운영을 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내가 기획하는 게 정말 될까 싶은 의구심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봐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될지 안 될지. 물론 저도 100%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닥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대표님들, 저는 보통 뭘 하면요. 유튜브를 키잖아요. 그러면은 컨텐츠를 잘 안 봐요. 그냥 유튜브를 이렇게 켜놓은 다음에 그냥 저는 썸네일하고 채널을 쭉 봅니다. 썸네일하고 채널을 보면서 아, 이 채널 이거네. 이 채널 이거 되게 잘 될 것 같네 라고 하는 걸 들어가서 그 채널을 분석해요, 그냥. 아, 저는 그게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잘 된 채널 아니면 이런 게 잘 된다고 싶은 채널 뭐 여러 가지들을 본 게 있어서, 대표님들이 우선 시작만 하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채널의 방향성하고 기획적인 방향성은 무조건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수진님처럼 뭘 찍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이수진 대표님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임신 관련된 콘텐츠 아마 저번에 같이 우리가 피드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콘텐츠 하시면은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만 명확히 잡아서 한다고 하시면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는 진짜 됩니다, 대표님. 제가 간접적으로 키운 채널이 뭐 한두 개겠어요? 수강생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뭐 몇십만 채널부터 뭐 100만 이상 채널, 뭐 몇천 채널부터 몇만 채널 성장한 것도 제가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될 채널들은 사실 보면은 보여요. 오늘 같이 제가 도시여부라고 하는 방송의 채널은 거기 대표님, 거기 PD님께도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널은 오픈하는 순간 한 달이면 무조건 10만 넘어간다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안 될 이유가 없거든. 자, 왜 도시어부 채널이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수업 때 들었던 내용이 계속 뭐였어요? 카테고리죠. 그죠? 그리고
이미 낚시라고 하는 명확한 카테고리가 있는 상황에 도시여부라고 하는 인기 있는 채널의 유튜브니까 도시여부 방송에서 유튜브를 홍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컨텐츠가 가벼운데 예능으로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낚시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재밌어하는 사람도 보게 돼요. 이렇게 컨텐츠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다음에 한 달 만에 10만 저는 우습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될 채널들은 사실 보여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수진 대표님의 채널은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잘 될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뭘 찍어야 되지 이런 거는 약간 차선적인 문제고 카테고리랑 방향성은 저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차차차차차차 나아지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다른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요러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대표님들한테 이제 3주차 정도 됐으니까 뭔가 좀 실질적으로 대표님들이 뭔가 시작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브랜디드 컨텐츠는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유튜브에서 CF를 맡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튜버한테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 영상을 하나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브랜디드 컨텐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비용이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꽁병지의 채널 같은 경우는 1,000만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일반적이진 않아요. 보통 저는 유튜브 할 때 구독자 안 중요합니다. 구독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구독자가 언제 중요하냐면은 이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는 컨텐츠의 비용을 받을 때 10만, 20만, 100만 구독자에 나뉘어 가지고 비용이 달라져요. 그럴 때 이제 비용 측산을 할 때 구독자가 중요해지는데 약간 꽁병지 같은 채널은 약간 의외가 있는 채널이죠. 왜? 애초에 유튜버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구독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 약간 특수성이 있는 거죠. 뭐 비용은 약간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대략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만 유튜버가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훨씬 싸게 받는 유튜버도 있긴 있습니다. 막 200만 원 정도 받고 광고해주는 10만 유튜버도 있어요. 근데 MCN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얘기할 때 브랜디드 컨텐츠 10만 구독자 정도면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카테고리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IT, 뷰티 이런 데는 더 비쌉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정말 흔치 않은 카테고리일수록 비용이 더 비싸게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와인 유튜버 구독자 3,000명 있는 채널도 이 3,000명 채널인데도 300만 원 정도 광고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왜? 와인은 아무래도 광고할 때가 많지 않은데 와인을 사줄 3,000명이나 모여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비싸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뷰티는 맞습니다. 뷰티는 광고비가 굉장히 비싸고 뷰티가 또 언제 문제가 터지냐면은 연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뷰티 크리에이터한테 광고를 주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비싸게 부릅니다. 굉장히. 회사들에서 연말까지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뷰티 유튜버들한테 광고를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거 찍고 저거 찍고 나중에 찍을게 저거 할게요. 그래서 연말에 되면은 구독자 10,000명, 20,000명 뷰티 유튜버들도 여기 초청 행사 저기 초청 행사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뷰티 유튜버들은 여러분들이 뭐 광고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한번 미리미리 좀 계획을 짜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자, 어쨌건 간에 꽁병지도 브랜디드 컨텐츠를 그래도 많이 찍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하게 되면은 꼭 계약 조항 사항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유튜버의 입장에서도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약 조항 사항에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냐? 뭐 가장 유튜버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정 횟수예요. 수정 횟수. 아무래도 업체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광고 수정 횟수가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옵니다. 초반에 저도 유튜브를 운영을 할 때 꽁병지 채널 하기 전에 다른 채널을 진행을 했던 게 있는데 스포츠 의료 브랜드랑 광고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수정을 23차까지 간 적이 있어요. 23차. 진짜 돌아버립니다. 진짜로. 그때 이후로 저는 이거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버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만약 진행을 하게 되면은 광고 수정 횟수 최대 뭐 3회 이러한 형태로 정해놔야 광고 수정이 딱 정해서 와요. 얼마만큼 수정해 주세요라고 딱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계약 사항에 넣어야 되고 언제 업로드 해주세요. 언제까지 노출을 뭐 꾸준히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 발생할 시 이런 거 뭐 손해배상 해주세요. 이러한 것들을 계약 사항에 다 적어놔야 돼요. 왜냐면 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브랜디드 컨텐츠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이 에피소드에서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광고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독자도 만족시켜야 되고 광고주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컨텐츠를 잘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 컨텐츠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위험한 거를 잘 벗어나게끔 컨텐츠를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김병지 선수랑 연을 맺고 있는 키성장 보조제 업체가 있었어요. 그 키성장 보조제 업체가 이제 김병지 선수가 유튜브를 하니까 우리 것도 컨텐츠로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 시청자층은 우선 10대가 없었어. 근데 키성장 보조제는 10대들이 가장 아무래도 즐겨 먹는 거겠죠? 어떻게 찍어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찍었냐? 김병지 선수랑 나머지 출연진들한테 춤을 추게 했어요. 커 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 영상의 길이가 한 5분 정도? 5분 뒤에는 뭘 넣냐? 김병지 선수의 유소년 축구클럽을 다니는 아이들을 불러와서 이거를 먹였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맛있지. 왜냐면은 촬영 기간이 3일밖에 없어. 3일. 근데 3일 만에 이 친구들이 키가 커봤자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냐? 맛있다. 맛있으니까 꾸준히 먹을 수 있다를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 시청 시간을 보게 되면은 5분 때까지는 구독자들이 아이고 형님들 돈 벌려고 진짜 굉장히 노력하시네요. 그리고 춤이 끝나면 주 시청자 시간이 끝나버려요. 아예 그냥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럼 뒤에 아이들 인터뷰는 누가 보냐? 실제 구매할 사람들만. 그러면 광고주는 어떤 걸 만족하냐? 뒷부분의 컨텐츠. 그래서 구독자도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실구매자, 광고주도 만족시키는 컨텐츠를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기획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대표님들이 유튜버한테 무슨 광고를 맡길 때 이러한 것들을 그냥 제품 주면서 영상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춤추고 끝내요. 제품 얘기를 안 해, 그냥. 춤추고 땡 끝. 그러면은 나는 이 물건 팔려고 하는 거고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지 컨텐츠 끝나고 말아버려. 그러면 광고 효과가 진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대표님들이 주셔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내용은 들어가야 되고요.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적어도 몇 분 이상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명시를 해서 전해줘야만 이게 어느 정도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유튜버들은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진짜 광고를 많이 제안도 하고 찍게끔 하고 소개도 하고 하면서 경험을 해본 건데 정말 못 찍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찍고 나서 대표님들 뭐 이미 찍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표님들이 미리미리 좀 이야기를 해놓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광고 제안서를 받고 보내고 받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MCN회사 이런 에이전시에서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광고 제안서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제품 이거 하고 싶어요. 유튜버가 어떻게 찍는지 제안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유튜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 좀 적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봐. 그러면서 아 괜찮다라고 하면 가는 거고 좀 아쉽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대표님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는 이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근데 유튜버만 탓할 수 없는 게 이런 물건을 맡기는 광고주분들도 컨텐츠는 생각 안 하고 제품의 홍보에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대표님들이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보는 채널에 광고를 맡기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대표님들도 그 채널의 컨텐츠를 이해하고 있고 구독자들의 성향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제품을 어떻게 녹이면 좋은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합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고를 했을 때 효율이 있지 그렇게 안 하면은 진짜 돈 낭비되는 광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대표님들 중에 이 광고 이거 제안서 필요하신 분들 있을까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세요? 요 광고 제안서 기본 양식?
필요한 대표님들 계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아, 드리면 뭐는 받으시겠다고요? 저한테 개인톡으로 대표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개인톡으로 이런 거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버랑 왔다 갔다 했냐 안 했냐의 차이로 컨텐츠가 내 맘대로 나오냐 내가 마음에 들게 나오냐 아니면 진짜 닐리리 만보 너무 제 나이가 연령대가 공개되는 건가? 어쨌건 컨텐츠가 정말 그냥 유튜버 맘대로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이러한 형태 말고 다른 유튜버들은 돈을 어떤 식으로 벌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채널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꽁병지 말고 다른 채널들은 그럼 어떠한 사례로 돈을 벌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용호수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요 용호수라고 하는 채널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영상을 만드는 분이거든요. 본인이 영상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저는 국내 탑3 안에 들 만큼 영상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영상을 찍는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은 저거 색 보정 어떻게 해요?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색 보정. 색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그때 용호수님이 어떠한 컨텐츠를 찍었냐? 내가 색 보정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라고 하는 컨텐츠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한 거냐면은 이 영상의 링크로 요 상품을 판매를 한 거예요. 요 상품이 뭐냐면은 제가 이 상품을 구매해서 파일로 다운받잖아요. 그럼 제가 영상을 만들면 요 파일 다운받은 거를 적용만 하면은 용호수님이 쓰던 색 보정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많이 구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루 이틀 만에 몇백만 원 정도 벌었다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형태로 프로젝트와 파일을 같이 융합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용호수라고 하는 채널을 들어가게 되면은 대표님들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자, 용호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영상을 워낙에 퀄리티 있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거 카메라 어디 거 쓰세요? 카메라 무슨 기종이세요? 이러한 질문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용호수님이 아예 그냥 본인 쇼핑몰을 만들어요. 볼게요. 보게 되면 밑에 아예 본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이 용호수라고 하는 유튜버가 사용을 하는 장비들 이게 아까 색보정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컨텐츠를 찍으면 찍을수록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했던 컨텐츠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물건을 납품해서 판매하는 걸로 저도 대표님들이 계신 청창사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올해는 이제 다수의 분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유명 인플루언서 몇 명하고만 콜라보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올해의 제 과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용호수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쇼핑몰을 만들었으면 저는 이제 유명 유튜버, 유명 인스타 팔로우 하는 사람들하고 브랜드를 각자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홍보해서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표님들도 대표님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채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 이제 유튜브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표님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튜브를 약간 마케팅에 돈을 더 투여해야 되는 채널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은 내가 외부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 타겟층의 목적에 맞는 구매자, 소비자, 시청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를 컨텐츠 찍어내는 걸로 저는 바로 이제 판매, 매출 이런 걸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더 쏟는 마케팅 창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형태로 또 어떤 유튜버가 있냐? 우리 첫 시간에 아마 봤던 유튜버 같아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홈페이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강의도 판매를 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 책자도 판매를 하고 있고 본인의 컨설팅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대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이 커지게 되면은 수익 활동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중에 정말 단연코 사업적으로 유튜브를 잘 운영하는 채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단호만한 채널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이어트 노트라고 하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 허브, 헬프, 히어로라고 하는 컨텐츠가 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간접적으로 여기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제공해주고 여기서 진행되는 식단, 뭐 이런 운동기구 리뷰 이런 것들이 다 유튜브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정말 돈 안 쓰고도 광고 마케팅 채널이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죠. 그럼 그렇다고 이게 사업적인 느낌이 짙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업적인 유튜브 채널이 하나가 운영이 되면은 정말 일사천리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브랜드 인지도를, 브랜드 이미지를 약간 망가뜨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직원을 뽑든 아니면 대표님이 매번 검수를 하시던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브랜디드 그리고 PPL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수익화를 하는 방법에 관련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는데 어떠신가요? 좀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좀 아리까리하거나 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해는 좀 되셨나요, 대표님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유튜버와 광고주가 가장 쿵짝을 맺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광고법입니다, 이게. 어떠신가요? 예니요? 근데 대표님들 그거는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튜버들이 다 비용이 좀 비싼 유튜버들인데 제가 지금 세팅하고 있는 유튜버들은 뭐가 있냐면 그냥 제품만 리뷰해주는 유튜버들도 있거든요. 그냥 컨텐츠적으로. 그 유튜버들은 또 싸게 컨텐츠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금방금방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약간 물음표긴 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어렵지만 센스는 조금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들께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말씀드렸냐면은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유튜브에 대한 이런 시장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채널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구독자 10,000명 모으기가 저는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 사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구독자 사는 행위가 진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 사는 행위가. 왜냐면 이 허수 구독자들은 있으면은 채널에 악영향을 줘요. 악영향. 예를 들어 그 구독자들은 첫 번째 지속 시청 시간을 엄청 낮춥니다. 엄청 낮춰요. 그리고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너무 떨어지면은 채널이 엄청 없어 보이고 신뢰가 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독자 사는 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그냥 제가 그동안 유튜브 채널 키웠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구독자 1,000명 모으기가 제일 힘들고요. 1,000명에서 10,000명 모으기가 그 다음으로 힘들고요. 10,000명에서 10만 가는 거는 그래도 좀 쉬워요. 10,000명에서 그다음에 10만에서 20만, 20만에서 30만 넘어가는 거는 1,000명 모으는 것보다 쉽습니다. 결국 구독자 0명에서 1,000명 모으는 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진짜 그것만 어떻게 해결하시면은 1,000명부터 10,000명 모으는 거는 정말 훨씬 쉽습니다. 훨씬. 훨씬. 그래서 대표님들이 지치지 마시고 구독자 1,000명까지 어떻게 만들지를 오히려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구독자 1,000명은 진짜 카테고리만 잘 잡으면은 삽시간에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맛구독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을 텐데 이 영상은 무슨 채널의 시청자가 보는 채널입니다 라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상은 어느 채널의 구독자들이 즐겨보는 채널입니다.
그 채널하고 그 밑에 적혀 있는 채널을 보게 되면은 카테고리가 비슷합니다. 자기 개발 콘텐츠는 자기 개발 콘텐츠고 뷰티면 뷰티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묶이는 게 유튜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알고리즘. 내가 만약에 먹방을 하고 있으면은 내 채널이 먹방으로 묶여서 다른 먹방 유튜버한테 추천되는 순간 내 채널은 이제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구독자를 사고 막구독을 하는 순간 이 시청자들이 자기 개발 콘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채널하고 그거랑 연결을 못 시켜요. 제일 베스트는 내 구독자가 자기 개발 콘텐츠로 보는 구독자고 그 구독자들이 자기 개발 콘텐츠 채널을 많이 봐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제일 베스트. 그러면 이 두 개 채널이 공통적으로 묶여버려가지고 채널이 시너지가 나면서 서로 추천 영상으로 뜨면서 채널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채널의 카테고리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묶이는 유튜브가 내 채널이 어떤 카테고리인지 알게 되는 순간 채널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꾸준히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상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상을 막 올려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어. 그리고 한 달 동안 쉬잖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채널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조회수가 막 1000단위로 넘어가 있는 채널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때 꾸준히 했으면 채널이 엄청 성장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채널을 인식을 하고 홍보해 주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컨텐츠로 기획을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힘을 들이는 채널을 하지 말라 초반에.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들 바쁘잖아요, 솔직히. 그죠? 아니요. 강성봉 대표님 어렵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쉽게 하시라고. 가볍게. 가볍게. 퀄리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볍게. 초반 영상은 나중에 지우면 돼요. 초반 영상 나중에 지워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 수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거든요. 외부의 플랫폼들은 지금 어떠한 식으로 해서 좀 수익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지 외부의 플랫폼들을 조금은 소개해 드릴게요. 아셨죠? 그 다음에 유튜브 기획안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다양한 데가 있습니다. 태그바이, 타링, 크레브,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김보람 대표님. 한번 해보시면 감이 잡혀요. 자, 태그바이는 어떠한 형태냐? 제가 태그바이를 롤모델로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들한테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택배 CS를 진행을 해주고 물건을 공급해주고 판매한 다음에 정산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바이에 들어가면은 물건들이 다양하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들을 클릭해가지고 내 쇼핑몰에 올린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동구매를 판매를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10% 2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쿠팡 플레이스 있죠. 쿠팡에 있는 제품을 내가 링크 따다가 블로그나 이런 데서 판매하고 수수료 받는 베이스인데 쿠팡은 수수료가 한 5%, 근데 이러한 태그바이를 진행하게 되면 한 20% 정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랑 같이 했던 인플루언서 친구는 한 달에 매출이 보통 한 2천만 원? 그냥 인스타 친구였는데 한 달에 매출이 2천만 원이고 그 친구가 가져갔던 수수료가 30%에서 40%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되는 사이를 그 친구가 가져간 거죠. 그래놓고서 저는 또 조금의 수익률을 더 챙기고 이러한 형태로 하는 태그바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요즘은 이러한 형태가 약간 라이브 커머스로 바뀌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러한 형태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타링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타링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원래는 오프라인 기반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럼 그림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그림 그리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플랫폼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용이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VOD라고 해가지고 약간 영상 강의 판매 플랫폼으로 조금 상황을 바꿔가는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크래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크래브. 이 크래브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형태냐면은 지금 대표님들이 우리 여기 청창사 대표님들이 참고하면 가장 좋을 플랫폼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저는 크래브라고 생각을 해요. 이 크래브가 뭐냐면 이 크래브하고 플랫폼에는 2만여 명의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리고 광고주들이 우리 거 홍보해 주세요라고 물건을 올립니다. 그럼 유튜버들이 그 광고에 막 지원을 해요. 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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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래요. 그러면은 광고주분들이 선별을 할 수 있어요. 얘 괜찮겠다, 얘 괜찮겠다, 얘 괜찮겠다. 라고 형태로 선별을 해서 광고를 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물론 엄청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은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비용으로 유튜브에 우리 제품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이브를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크레이브가 무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희소식이죠. 오늘 대표님들 이 크레이브 플랫폼만 알고 가셔도 저는 오늘 강의에 뽕은 뽑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표님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지금 린 대표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린 대표님이 만약에 베개를 지금 만들고 계신데 우리 베개를 홍보할 유튜버들을 내가 모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크레이브에다가 우리 제품을 등록을 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저 할래요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영상을 찍어주는 거예요. 물론 비용은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아셨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크래브가 진짜 저는 유튜버의 입장에선 조금 아쉬워요. 왜? 비용이 싸. 근데 광고주와 대표 입장에서는 좋아. 왜? 비용이 싸. 이게 참 양쪽의 마음을 대변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이네요. 그죠? 서로 이렇게 우리는 대표님들은 돈을 적게 쓰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유튜버들은 돈을 많이 받으면서 저효율의 콘텐츠를 찍고 싶어하고 뭐 항상 언제나 뭐 모든 시장이 그런 거죠. 어쨌건 이 크래브라고 하는 업체가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조금 잘 잡아놨어요. 영상 길이는 최소 30초 이상이 돼야 되며 그 다음에 업체 요청에 의해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 혹은 업로드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라는 형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유튜브한테 영상을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자기네들 콘텐츠니까 내리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런 거를 때려 받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너 이거 승인한 거잖아. 왜 이거 거짓말해? 지워.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가이드라인이 잘 잡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대표님들 중에 유튜버한테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잡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표님들은 지금 이 화면 캡처해 주시면 돼요. 정말 약간 정석적으로 좀 잘 잡힌 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아마 캡처해서 한번 공유해 보세요.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멈춰 드릴까요? 넘길라 그러는데. 뭐 사진을 찍어 주시던 캡처를 하시던 요 가이드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죠? 클래스 101. 예전에 저가 작년에 봤을 때만 해도 클래스 101이 그렇게 큰 플랫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플랫폼의 영역이 커지면서 이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정착을 하고 수익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글씨 쓰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뭐 이미 1년 동안 수억 원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강의하는 친구 한 두어 명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수억 원을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확실히 이러한 온라인 시장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라는 거를 대표님들이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대표님들 같은 경우도 뭔가 특색이 있는 채널을 운영을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채널의 구독자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러한 형태로 동영상 강의 플랫폼으로 유료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유료화시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멤버십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멤버십을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멤버십이 있는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차별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즐겨보는 유튜버인데 나는 뭔가 못 봐 이제. 그러면서 뭔가 충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부의 동영상 강의 플랫폼이나 이런 걸로 외부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적용을 하는 거를 조금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수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플랫폼이 아니다, 나 혼자 만들어서 해볼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실 수도 있어요. 크몽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일론 존재도 하고, 요즘은 왜 식스샵, 카페24 그리고 다양한 홈페이지 만드는 플랫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런 거를 적용해서 만들고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 클래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외부의 템플릿을 사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외부의 템플릿을 사게 되면은 확실히 내가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지금 대표님들 중에도 동영상 강의 플랫폼 사용해 보시면서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던 경우를 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대표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면서, 그래서 좀 이런 사용하다 불편한 게 있으시면은 항상 요청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고쳐 나가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또 쉬었다가 진행을 한 지 또 40분이 넘었는데, 이번에는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또 오늘 또 좀 일찍 끝날 건데, 제가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표님들께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꽁병지 제안서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 어떻게 어필을 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대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그것도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분인데 마지막 쉬는 시간 30분까지 쉬고 나서 제가 제안서를 대표님들께 보여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뿅.
짜잔, 돌아왔습니다. 저 대표님들께 한 가지 부탁해도 돼요? 애초에 이게 우리의 강의의 목적이기도 했거든요. 대표님들이 보다시피 이용 후기가 너무 없습니다. 이용 후기 하나씩만 적어주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한 10개 정도 넘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들. 요거. 그렇잖아요. 너무 속내가 보이긴 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대표님들. 아시죠? 후기. 찐 후기.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요거 대표님들 하나씩만 적어주시면은, 제가 또 열과 성을 다해서 다음 주 마지막 수업까지 또 힘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그 이후에 수업이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이 4주로 끝나긴 하지만 대표님들이 수업을 들으셨고 유튜브를 바로 시작 못 하시더라도 언젠가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고민이 있으면 그때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네, 후기 하나 후기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런 얘기 사실 하는 거 약간 잘 못하는데 원래 옛날에 회사원 생활 할 때 이런 거 진짜 얘기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사업하고 내 거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안서를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제안서는 꽁병지 제안서예요. 꽁병지 제안서니까 유튜버 입장에서 제안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광고주의 입장이 아니라 유튜버의 입장에서 광고주한테 보여주는 제안서예요. 특이하죠? 보통 유튜버들이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러한 제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주를 저희가 직접 찾아서 저희가 제안서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꽁병지 채널은 다른 채널에 비해서 수익화를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버를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제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첫 페이지에서 제안서가 사실 끝났었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은 뭐냐 김병지 채널이야. 김병지 선수가 정말 오랜 시간 본인의 인지도와 본인의 브랜드를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김병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 맨 앞으로만도 광고가 기다 아니다라가 사실 많이 판별이 나기는 했어요. 근데 약간 물음표 있는 분들은 뒤쪽 장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표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수치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 25만 명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리고 대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지 선수 채널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김병지 선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지도가 있는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그다음에 프로야구 선수, 그리고 스포티비라고 하는 스포츠 채널의 전문 해설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넣은 거죠. 전문 해설. 이런 식으로 우리 컨텐츠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서에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쓴 거예요. 자, 우리의 주 시청자층은 이렇게 10대에서 40대까지가 주를 이룬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게 돼서 영상을 찍게 되면은 그냥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상품 구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형태의 약간의 홍보 그런 딱 구매층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페이지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거를 일부러 넣어놨어요. 뭔가 시청 시간도 아니고 일부러 분으로 해서 1억 분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주면서 뭔가 있어 보이게끔 그러니까 포인트가 약간 있어 보이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가 이런 거 수치화가 할 게 있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 보이게 꾸미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꽁병지에서 하나 포인트가 뭐였냐면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팀 경기 광고 효과 특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꽁병지에서 광고비를 측정을 할 때 저희는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었어요. A매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더 비싸게 받고요. 경기가 아니라 다른 콘텐츠가 있을 때는 조금 싸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 채널 내에서도 내 나름의 가격 편차를 주는 게 조금 용이해요. 이게 설령 내가 여기 싼 거로만 받는다고 해도 광고주들이랑 딜을 할 때 우리 원래 이만큼 받는데 이걸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형태가 은근 먹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제안서는
특정 회사를 지목해서 만든 제안서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뿌리는 제안서였어요. 특정 회사를 목적으로 두고 제안서를 보낼 때는 그 특정 회사의 맞춤형으로 저희가 제안서를 따로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다 그러면은 항공사의 이름이 들어간 뭐 로고를 만들어서 붙인다던가 이러한 형태로 따로 제안서를 만들었지 요렇게 뭔가 통합적인 제안서는 잘 활용을 안 했었어요. 자, 어쨌건 간에 이러한 식으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광고주한테는 물음표를 안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어. 우리 제품을 어떻게 녹일 수 있다라는 건데 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조회수가 이만큼 우린 잘 나오는 채널이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 사례에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푸마랑도 했고 우리가 행사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꽁쇼핑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판매도 했고 그리고 뭔가 목표 설치도 뭔가 했고 막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넣어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특화되어 있는 제안서냐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제안서냐가 나뉘는 건데 만약에 제가 무슨 물건을 판매하는 제품을 얻고 싶은 회사랑 제안을 했다면은 여기서 포인트로 가져가는 저 로드모바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아니라 홈쇼핑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저희가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홍삼, 추석하고 설날에 저희가 홍삼을 판매했는데 누적 판매 금액이 2억 원이 됐습니다. 뭔가 물건을 줬을 때 저희는 판매할 재능과 뭐 이런 구독자들이 많습니다. 라는 포인트와 로드모바일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은 원래 그쪽에서 게임 설치 어플이었는데 40명을 저희한테 목표로 던져줬는데 저희가 2,000명 가까이 목표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목표를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로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영상의 로고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유니폼의 로고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10분 내외에 몇 번 저희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런 걸 다 적어줘요. 그 다음에 PPL 상품은 이런 식으로 영상 내부에 정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라는 걸 또 보여줘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광고 금액 가이드는 뒤쪽에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딱 봤는데 비싸. 그러면 안 해요. 바로 창을 닫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끝까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브랜디드 컨텐츠도 진행이 가능하다. 타사 브랜드 노출 없이 해당 브랜드만 독점 노출하고 7분 내외 영상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형태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제안서가 조금 만들어지기 조금 된 건데 나중에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사진들을 다 꽁병지가 만든 컨텐츠로 다 채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했던 게 이제 꽁병지의 약간 특색이 뭐였냐면은 월간 패키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진짜 유튜버를 통해서 수익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그래서 PPL과 브랜디드 컨텐츠를 진행을 했을 때 월간 100만 뷰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진짜 제작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이 안 되면 어떻게든 이거를 껴맞춰 넣어야 돼요. 어느 부분에.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잘. 근데 이런 거를 광고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보장이 되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약간 주식을 하는데 원금을 안 잃게 하면서 주식을 하게 해주는 느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월간 패키지를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영상 하나 찍어서 100만 나오면 당연히 땡큐고 안 나오면 100만이 나올 때까지 맞춰준다고 하니까 뭔가 보호 안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면 김병지 선수가 차를 한 대 뽑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에도 우리 버스에 이렇게 뭐 붙이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버스 광고판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해서 다양한 광고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돈을 매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막 쓴 거예요. 저희 채널 비용 아닙니다. 홍병지 채널 비용 아니고 그냥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형태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가로표를 한 다음에 딜을 하는 거죠. 협상 가능, 뭐 협의 가능. 이러한 형태로 업체한테 보내면은 실제로 비용을 받게끔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들이 어디랑 광고 제안을 할 때, 진행을 할 때, 만약에 어떤 채널에 이러한 형태로 좀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고 가격이 있는 채널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채널은 기본적으로 비싼 채널일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보장은 되어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실제로 에이전시가 중간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에이전시가 큰 에이전시더라도 한 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채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챙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대표님들이 유튜버를 찾아가지고 대표님들이 직접 홍보를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아니면은 그러한 센스 있는 에이전시를 잘 만나서 효과적인 거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광고가 안 싸요. 진짜 안 싸요. 특히 IT, 뷰티 진짜 비싸요. 근데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채널하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큰 채널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와이프랑 수강생들한테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돼서 한 달에 채널을 얼마나 키울 수 있고 PPL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채널을 하나 키웠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채널이 이 채널인데 ASMR 채널을 제가 만들려고 한 거고 ASMR 채널 중에 한복을 입은 유튜버를 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거의 타겟층을 한복 PPL을 받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채널은 광고를 돌렸거든요. 광고를 돌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는 매크로를 돌린 게 아니라 실제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게 타겟층을 정해서 노출이 많이 되게 광고를 돌린 거예요. 광고를 돌려서 한 달 동안의 구독자를 3,60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3,600명 정도 구독자를 모집을 하고 나서 제안서를 만든 거예요. 제안서를. 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아까 꽁병지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청자는 여성 시청자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2주 만에 구독자가 1,500명이 넘은 따끈따끈한 채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PPL은 뭐냐? 우리가 한 달에 영상을 10편을 만들 건데 이 10편 중에 한복을 협찬해주고 그리고 150만 원의 협찬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제안서를 만든 거예요. 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 인스타그램에서 다 뿌린 거예요. 한복이라고 해시태그 검색해가지고 업체한테 다 뿌린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디로 뿌렸냐면은 제 아이디로 뿌렸어요. 인스타그램. 왜냐? 우선 첫 번째, 그냥 한복을 노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댓글에서 한복 너무 예뻐요. 어디서 구입하는 건지 정보 알 수 있을까요? 한복을 노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구독자층이 존재한다는 걸 어필을 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뭘 넣었냐면은 저를 넣었어요. 저는 실제로 방송국에서 PD도 했고 꽁병지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잘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걸로 어필을 하고 제 인스타 계정에는 저의 히스토리가 있는 상황에서 DM을 보내다 보니까 그래도 한 50군데 보낸 것 같아요. 50군데. 그중에 8군데 업체에서 저희의 이 제안서를 받고 싶다고 제안을 했고 그중에 3군데랑 미팅을 했고 미팅을 한 3군데에서 다 PPL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됐던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꼭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PPL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버님이 유튜버님들 목적에 맞게 채널을 만들고 그냥 우리 사업할 때 약간 투자자 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투자를 받을 때는 우리가 지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튜브는 지분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러한 형태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사업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누굴까? 내 유튜브 채널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적은 비용을 받아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면은 그거보다 나이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지금 강성봉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광고를 돌린다는 게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드리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유튜브도 우리가 왜 하다못해 동네 커피집을 오픈을 해도 전단지를 만들고 네이버 뭐 이런 지도, 키워드 검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유튜브에도 이러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추천드리진 않아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왜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에 광고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냐면은 어떠한 컨텐츠를 찍었잖아요. 얘를 억지로 노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막 100명한테 노출이 돼서
조회수가 50이 나오면은 이거는 좋은 영상이잖아요. 그죠? 50%나 사람들이 클릭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광고를 통해 가지고 막 10만 노출을 만들었어요. 근데 클릭이 1000밖에 안 돼. 그러면 유튜브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노출을 이렇게 시켰는데 이렇게밖에 클릭을 안 해? 아, 이 영상 좋은 영상이 아니구나. 노출을 더 이상 안 시켜줘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광고를 돌린 영상들은 사람들이 뜨면은 그냥 클릭 한번 하는데 끝까지 안 봐. 지속 시청 시간이 엄청 낮아져요. 그러니까 광고를 돌린 영상은 그냥 죽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생적으로 광고가 끝나면 조회수가 그냥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로만 채널을 운영을 한다?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대표님들이 아시고 저는 이왕이면 대표님들이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적어도 처음에는 대표님들이 자생적으로 컨텐츠를 찍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돌리는 거지 무작정 광고를 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광고를 돌릴 거면은 광고용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주에 광고에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유튜브에서 광고를 돌려서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채널 만드는 방법, 채널 꾸미는 방법, 업로드할 때의 팁, 그 다음에 광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유튜버님들 중에 영상을 만든 대표님들이 있으면 같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 관련된 피드백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전체적으로 수익화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채널이 없는 대표님들은 약간 남의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채널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겪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사업적으로 유튜버랑 광고를 찍어야 되실 대표님들이라면은 오늘 수업을 통해 가지고 대표님들이 좋은 유튜버 비즈니스 마인드 갖고 있는 유튜버랑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치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는 대표님들이 계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광고 제안서나 이러한 것들을 제가 파일로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늦게 들어온 대표님들께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책 있죠? 전자책을 제가 그냥 파일로 보내드리면 좋은데 그게 지금 좀 이메일로만 보내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PDF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기 PDF라고 하는 곳에 가면 대표님들이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신청하신 다음에 저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PDF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구매한 건지 아니면 대표님들이 구매한 건지 제가 모를 수가 있으니까 대표님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신청했다고 꼭 개인톡을 남겨주셔야 제가 이메일로 대표님들께 전자책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유튜브 백문백답이거든요. 초보 유튜버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를 어느 정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책을 제가 제작을 한 거니까 대표님들께 무료로 드릴 거니까 대표님들께 꼭 이거 받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얼굴에 약간 철판 깔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업 끝나고 여기 이용욱이 하나씩만 요거 하나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직도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 이런 플랫폼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고 진행을 한 거라 약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번 뭐 평소처럼 궁금한 게 있는 대표님들은 남아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대표님들도 오늘 수업 들으시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무사히 보내시고 3월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언제나 환영하니까요. 개인톡으로 질문 편히 많이 해주세요. 제가 답변 꼭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성공하세요. 저도 성공하고요. 안녕히 가세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됐을까요? 마젠타 컴퍼니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질문이실까요? 네. 네,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려고 하시는데
그 기획안 저한테 내주셨죠? 마젠타 컴퍼니 대표님.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기획안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시겠어요? 제가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기획안을 좀 체크하고 요거를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니요. 제가 기획안 보면 됩니다. 보내주셨으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이제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하려고 했던 거여서, 네네네. 네. 그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우선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다른 대표님들은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